자, 그러면 안전하게 임차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 이거예요.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전입신고. 자,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놓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좀 유튜브 막 클릭 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전입신고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잔금날 이사 들어오겠죠? 그날 전입신고를 갖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자, 이 동주민센터 가가지고 600원입니다. 600원 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확정일자 몇 월 며칠. 그러면 이 확정일자 들어가는데, 자, 만약에 나중에 집주인이 뭐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줘요. 그때는 이 보증금 미반환이 들어갔을 때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자, 전입신고가 아닌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집주인에서도 뭐 인감증명서나 다양한 이제 양식들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세권 설정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아까 전입신고는 600원이었는데 이 전세권 설정은 전세가에 0.24를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하고 그다음에 지방 교육세를 합치면 한 0.23% 됩니다. 그래서 0.24를 곱한 다음에 증지대 15,000원과 법무사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전세권 설정을 이사가 나가면 말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추후 말소비도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벌써 지금 전입신고가 좀 더 편하고 더 돈도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뒤에 유의사항이 또 나오긴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하는 것도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또는 이 SGI 서울보증공사나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는 이 공사를 통해서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는데 보증보험료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방건축물이나 또는 이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예요. 또는 전세 자금 대출 등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 안전하게 임차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대차 계약 시 꿀팁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뭐 전화 상담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자, 확정일자를 만약에 오후 5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력이 생기는 날짜는 시간은 바로 이길 다음날 12시 그러니까 몇 시간 진행한 이 새벽 12시에 자정에 진행이 됩니다. 자, 만약에 최악의 경우입니다. 진짜 실제 이게 있는 사례인데 이사 들어온 날 전입신고 들어오기 전에 잔금을 치르겠죠. 자, 등기부 등본 받는데 대출이 없어요. 하나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아, 문제 없겠구나. 그래서 이 세입자가 집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그날 오후에 집주인분이 대출을 받았어요. 임차인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은행에다가, 자,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확정일자 받았고 전입신고 당일날 했고 당시에 등기부등본 열어봤는데 대출이 없었어. 문제가 없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대출 시점을 시키는 날짜는 그날 바로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간다? 그러면 임차인은 두 번째 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때는 후순위가 됩니다.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입신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 할 때는 소송을 걸어야 돼요.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 그러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서 강제 경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전세권 설정이었죠. 아까 전세권 설정 비용이 발생되긴 하는데 또 장점이 있겠죠. 자, 장점이 뭐냐면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법인은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 또는 나는 여기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뭐 원래 살고 있는 집에서 뭐 혜택을 받거나 또는 이사하면 안 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전입신고 주소지를 바꾸지 않는데, 근데 주소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안 되다 보니까 법인에 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겠죠. 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에 관한 장점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 보증금 반환 소송 없이 그냥 임의로 경매 진행을 가능합니다. 경매 진행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간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2년 보장이 됩니다. 집주인은 이제 임차인은 중간에 언제든지 3개월 전에 뭐 나간다 하면 나가면 되고 집주인분은 2년 동안 보장을 해줘야 돼요. 묵시적 갱신이 들어가면. 하지만 이 전세권 설정은 묵시적 갱신이 들어간다고 해서 집주인이 퇴거 요청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나가야 됩니다. 이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세권 설정으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보상을 받을 때는 건물분에 대한 이 가격 기준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전입신고는 토지분 건물분의 가치에 대해서 이 가격이 기준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만 전세권 설정은 건물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단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팁인데, 이 임대차 재계약할 때 가끔 보면 확정일자 다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어떨 때는 또 집주인분이 한 일주일 정도만 재계약 해줄 텐데 일주일 정도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라. 자, 되게 유용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주일 동안 뭐 재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 당시에 깨끗했어요. 대출도 안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1년 정도 살았는데 집주인분이 대출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는 순간 바뀌죠, 새롭게. 그러면 은행이 선수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경매에 들어갈 때 당연히 임차인 후수리로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한번 받아놓으면 그냥 쭉 나가지 않으면 쭉 이어지기 때문에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또 도움이 됐다고 하면 또 우리 소문난 부동산 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알짜 또 정보로 돕니다. 알면 알수록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